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밤 바다에서 한 여자가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장면을 발견한 사람은 남편 주한이었다. 그는 곧바로 신고했고 구조대가 출동했다. 해안선을 따라 대대적인 수색이 이어졌지만 여자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실종 사건으로 분류했고 며칠에 걸친 수색 끝에 사건은 익사 추정으로 정리됐다. 사고가 일어난 지 며칠 뒤 시신 없는 장례식이 열렸다. 관은 비어 있었고 사진만 놓여 있었다. 조문객들은 주한을 위로하며 눈물을 흘렸다. 주한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그를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했다. 시신이 없는 사고는 드문 일이 아니었고 파도에 휩쓸린 실종 사건은 대부분 그렇게 끝난다는 걸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상황을 깊이 의심하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지 정확히 일주일 후 주한은 보험사를 찾았다. 실종자 사망 인정 특약이 포함된 보험이었고 절차는 느렸지만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았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망 원인은 익사 추정으로 확정된 게 맞죠? 주한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네. 제 아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이 사고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박민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간 박민서는 살아 있었다. 그녀는 도시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뉴스를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사고 이전 주한은 이렇게 말했다. 파도에 휩쓸린 것처럼만 하면 돼. 시신만 안 나오면 끝이야. 보험금 나오면 우리 둘 다 새 인생이야. 박민서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필요했고 그는 남편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사고는 계획대로 진행됐다. 신고, 구조 요청, 수색, 그리고 실종 처리까지. 박민서는 공식적으로 사라진 사람이 되었고 주한은 불쌍한 남편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박민서의 마음에 작은 불안이 생겼다. 주한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고 보험 진행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늘 흐려졌다. 다 잘 되고 있어. 그는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박민서의 의심이 점차 증폭되어 가던 중 원룸 한쪽 구석에 있던 주한의 노트북이 눈에 띄었다. 확인만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화면에 떠 있는 파일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민서 처리 플랜. 파일 안에는 보험금 수령 이후의 계획이 적혀 있었다. 해외 출국 유도, 책임 전가 시나리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필요시 증거 제거. 그 순간 박민서는 깨달았다.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 언젠가 정리될 리스크였다는 것을. 그날 밤 박민서는 결정을 내렸다. 계획대로 완전히 사라지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모든 걸 뒤집는 사람이 될지. 그녀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날 이후 박민서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하나씩 남기기 시작했다. 파일을 백업하고 통화 기록을 저장하고 메일을 예약 발송했다. 그리고 익명의 제보 하나가 형사 이재훈에게 전달됐다. 몇 달 뒤 주한은 법정에 섰다. 혐의는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였다. 그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재판 도중 검사는 질문했다. 피고인은 아내가 파도에 휩쓸리는 장면을 직접 봤다고 했죠? 주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까이서 봤는데도 구조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이요. 주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너무 순식간이었습니다. 그 대답 하나로 법정의 공기가 바뀌었다. 재판 마지막 날 검사는 마지막 증인을 불렀다. 다음 증인 박민서 씨. 문이 열렸고 모두가 죽었다고 믿었던 여자가 천천히 법정으로 들어왔다. 법정이 얼어붙었다. 박민서는 증인석에 앉아 말했다. 저는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덧붙였다. 처음엔 공모였습니다. 보험금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주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계획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파일에 대해 설명했다. 자신이 리스크로 분류된 문서, 언젠가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존재로 정리된 순간을.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며칠 뒤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정주안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난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